네, 이번에 수학적 귀납법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귀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어요. 이거 이제 수학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저기 뭐 과학이나 뭐 도덕 이런 데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귀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실들이 발견이 됐다 그랬을 때 이 발견된 사실들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들이 이러니까 결론도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좀 순차적인 방향이라고 하면은 연역법은 반대죠. 처음에 이제 이 결론을 어떻게 해놓고 가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설이 맞는지 틀렸는지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귀납법은 이제 순차적으로, 연역법은 거꾸로 뭐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요 순서대로 이제 하나하나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 느낌만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명제가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명제가 성립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명제가 성립하고 세 번째 명제가 성립하고 네 번째 명제가 성립하고 점점점 앞에서부터 그냥 하나씩 해보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귀납적 정의부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의 값을 알고요. 그 다음 이웃하는 두 항 an이랑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만약 알고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 아니까 첫 번째 항 할 때 두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을 구했으면은 두 번째 항 n에다가 2 대입했을 때 세 번째 항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첫 번째 항을 가지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가지고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가지고 네 번째 항 점점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구해가는 요 방법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참고로 요 녀석 옆에 요거 보이시죠? 이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부른다?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얘를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이 점화식 앞으로 계속 쓸 용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점화식은요, 우리 알고 있는 점화식이에요. 예를 들어, 자, 봅시다. 첫 번째, a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 얘네 둘은 이웃하죠. an이라는 수열이 있다 그랬을 때 얘를 쭉 나열해보면은 얘가 첫 번째 항, 그 다음 두 번째 항, 점점점 가다가 n번째 항이 있으면 그 다음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 그럼 이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그 n번째 항, 전의 항을 뺐더니 얘가 일정한 수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얘 무슨 수열이다? n번째 항에 일정한 공차를 더해 다음 항이 만들어지네.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바로 밑에 이번에 나눴을 때 일정한 수 R이 나오죠? 요 녀석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구나. 처음 나오는 점화식은요,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점화식 4개 나오는데 우리 다 배웠던 점화식이에요. 1번 보고 등차 수열이네, 2번 보고 등비 수열이네 만 알 수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1단원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얘를 보고도 등차 수열이구나, 얘를 보고 등비 수열이구나. 자, 또 하나, 요 녀석 보고 떠오르는 거 있나요? n 플러스 1번째 항을 2배 했는데 얘가 n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2번째 항 더한 거랑 같대요. 얘가 뭐예요? 등차 중항이죠. 그래서 요 식을 보고도 얘 등차 수열이구나. 밑에 있는 요 녀석도 등비 중항인 거 보이시죠? 얘를 보고도 얘 등비 수열이구나. 그래서 요 녀석들은 딱 보고 등차 등비인 것만 파악하셨으면 바로 이제 등차 등비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더라. 자, 볼까요? 자, 1068 보니까 요 식을 보고, 자, 요 플러스 3 한번 이항시켜 볼게요. 그럼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서 n번째 항이 마이너스 3 더했더니 n 플러스 1 다음 항 나오네. 누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구나. 자, 그럼 등차 수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10에서 107 얼마 차이 나죠? 93 차이 나죠? 93은요, 그럼 마이너스 93 간 거니까 공차 마이너스 3을 몇 개? 31개 더한 거야. 따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31개 더했으니까 K는 얼마?
K는 항 31개 증가한 32번째 항이 정답. 등차 등비 풀릿이 똑같이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점화식을 보고 등차 등비 수열인 것만 파악하면은 그냥 1단원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되겠다. 자, 72번도 봅시다. n번째 항에다가 누구 곱했더니 4를 곱했더니 n 플러스 1번째 항 나왔대.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구나. 100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기준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돼? 10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비 4를 99개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4의 99제곱은 2의 198제곱으로 바뀌고, 자, 100번째 항에다가 이 녀석 그대로 대입하면은 로그 2의 198승이니까 정답은 198이 정답 나오겠다. 자, 부담없이 바로 풀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교육과정이 새로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참고로만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념원리 RPM에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고 가봅시다. 자, 아까 등차 수열은요, 자,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항이 나왔죠. 얘는요,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열을 더했을 때 다음항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자, an을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 그 다음에 2, 4, 7, 11, 16, 점점점. 이 녀석 규칙 보이나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 플러스 1 더해졌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항 갈 때 플러스 2 더해졌고,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플러스 3, 일곱 번째에서 11, 일곱 번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7에서 11, 4, 11에서 16, 5. 자, 지금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지금 더해지는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무슨 수열로 볼 수 있어요? 등차 수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런 녀석을 지금 요 꼴이라고 할 거예요. 자, 요 위에 있는 수열을 우리가 f의 n이라고 부를 거고, 참고로 요 fn, 요 끼고 있는 요 fn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참고로 개차 수열이라고 기억을 해 놓읍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부를 거냐면, 이 an을 원 수열이라고 했을 때 an은 어떤 수열이냐? 1, 2, 3, 4, 5, 6, 점점점이라는 개차 수열을 끼고 있는 원수열 an이다. 그래서 이 녀석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a의 n번째 항에다가 fn이라는 개차 수열을 더한 건데, 이 fn이 지금 누구인 거야? 1, 2, 3, 4 일반항 구해볼까요? 얘가 n 나오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가 요 참고에 있는 첫 번째 수열, fn을 개차 수열로 하는 원수열 an이다. 자, 이 녀석 일반항 구하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등차 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등차 수열 일반항은요, a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차 d를 몇 개 더해야 되죠? n번째 항, 첫 번째 항이 몇 개 차이 나니까 n-1개 차이 나니까 n-1d를 더하는 거야. 등 b도 똑같이 구해볼까? 등 b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해서 공 b r을 몇 번 곱하죠? n-1번 곱하죠. 등차니까 더하고 등비니까 곱하는 차이는 있어도, 자, 둘이 똑같은 거 보이세요? 등차도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하고, 등비도 공비를 몇 번? n-1번 곱하고. 자, 그래서 n-1번 작업했다는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요 개념 그대로 가지고 요 녀석도 한번 일반항 구해봅시다. n번째 항을 구해볼 건데요,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해서 요 끼고 있는 fn이라는 개차 수열을, 자, 첫 번째 항 더하고 두 번째 항 더하고 세 번째 항 더하고 점점점 어디까지 더하면 될까? n-1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 1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항 가고 싶어. 그럼 끼고 있는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 1 더해서 2 나오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항 기준 개차 수열의 첫 번째, 두 번째 항까지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까지,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까지 넣으면 되는 거니까 n번째 항은 요 n-1번째 항까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해주면은 얘가 n번째 항 나오겠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등차랑 등비랑 얘가 개념이 똑같다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자, F1부터 Fn-1까지 더하지. 그럼 얘는 시그마 F의 누구를? F의 K를, K는 얼마부터? K는 1부터 N-1까지 더하자.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뭐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는 뭐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 n번째 항까지 끼고 있는 개차 수열을 n-1번째 항까지 더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참고에 있는 두 번째 요 녀석도 한번 봅시다. 얘는 an에다가 fn을 아까 더했죠? 이번에는 곱한 거예요. 자, n번째 항의 fn을 곱했을 때 요 녀석도 똑같이 갑시다. 자,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항 기준 곱해져 있는 fn을요, 자, 첫 번째 항 곱하고 두 번째 항 곱하고 세 번째 항 곱하고 점점점 어디까지? n-1번째까지 곱하자. 얘도 똑같이 작업을 몇 번 한 거야? n-1번 한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점 n번째 항 구하려면은 얘보다 하나 적게 n-1번째 항까지 곱하자. 위에는 더했고 밑에는 곱했고 요 차이지. 자, 둘 다 똑같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 기준 n-1번째 항까지 끼고 있는 요 수열을 n-1번 곱하자. 자, 위에 있는 얘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개차수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요 녀석은 딱히 이름은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얘는 더했으니까 개차, 얘는 곱했으니까 뭐 이름 굳이 붙이면 개비 뭐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실제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수업할 때 편의상 얘는 개차라고 얘는 개비라고 부를 건데, 자, 실제 있는 용어는 아니다. 곱했으니까 우리 그냥 등비처럼 개비라고 부르자. 자,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있을 때 끼고 있는 수열이 3n이야. 얘가 지금 f의 n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an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나열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항 a의 1이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 fn 첫 번째 항을 플러스 3 더해주면은 두 번째 항인 거야. 그 다음은 누구 더해야겠어요? 2 대입했을 때 6 더하면은 세 번째 항 나오는 거고, 네 번째 항 그 다음 얼마 더해야겠어요? 9 더하고 12 더하고 15 더하고 15 더하고 18 더하고 점점점 가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 계속 계산해주면은 15, 27, 그 다음에 3, 42,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 60, 점점점. 10번째 항 얼마 안 되니까 10번째 항까지 싹 다 구해가지고 다 더해줘도 되는데, 우리 조금 더 이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an을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 기준 끼고 있는 요 개차 수열을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점점점 n-1번째 항까지 3 곱하기 n-1 n-1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우리 계산해볼까요?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수열의 합단원에서 많이 연습했죠. 일반항 3K를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한번 더해 봅시다. 자, 요거 계산해 주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3 앞으로 빼고요. 자, 시그마 K 공식 어떻게 됐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근데 n 자리에 누구 있어? n-1 있죠? n-1 곱하기 n이 들어가겠네. 자, 그럼 끝까지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3 n 곱하기 n-1 나오겠다. 자, 그럼 이 녀석에 이제 시그마 또 누구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10까지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또 시그마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3 상수가 시그마 만나서 얘 어떻게 바뀌죠? 얘는 상수항에다가 항의 개수 곱해서 마이너스 30. 자, 플러스 요거 가봅시다. 2분의 3 앞으로 빼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n-1이니까 요 녀석 공식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서 이거 외우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자주 나오는 공식들 해가지고, 자, 시그마 k 곱하기 k 플러스 1, 요거 기억나시나요? n번째 항까지 하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점점점 해가지고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더하면은 얘가 공식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그랬죠? 3분의
연속하는 세자연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럼 앞에 있는 게 누구였어? 시그마 10까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 대입하면 어차피 얘 때문에 얼마 나와? 1 곱하기 0에서 얘 0 나와요. 그 다음 2를 대입했더니 얼마 나오고 2를 대입했더니 1 곱하기 2 나오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나오고 그 다음 3 곱하기 4 점점점. 자, 10을 대입하면은 얘가 9 곱하기 10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을요 시그마 어디에서 어디까지? 1부터 9까지 더한 거랑 같죠? 그럼 얘 공식 어떻게 가면 돼? 3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1 이렇게 가면 되겠네. 약분돼서 3 곱하기 110이니까 330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문제 다시 가서 얘가 얼마 나온다고요? 얘가 330 나오더라.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30에 330에다가 2분의 3 곱해봐. 반으로 나눴더니 165 나오고 거기에 3을 곱했더니 495가 나오네요. 495. 따라서 정답은 465가 정답 나오겠다. 이게 AN의 합을 또 물어봐가지고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문제도 하나 풀어볼까요? 지금 K번째 항이 13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아시죠? 이 일반화 유리화 시키면은 얘 무슨 문제야? 이것도 망원급수 문제인 거예요. 루트 n 플러스 루트에 n 플러스 1. 자, 그럼 첫 번째 항 2니까 얘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항 2를 기준으로 해서 요 끼고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까지 끼고 있는 요 녀석을 n-1번째 항까지 넣으면 돼. 그럼 여기에다가 시그마 n-1 씌우면은 첫 번째 항 바로 이웃하니까 첫 번째 항 하나 남고 마지막 항 하나 남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1 남을 거고요. 뒤에 누구 남겠어? 루트에 n 플러스 1 남는 거야.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마음급수. 자, 마음급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항이 바로 이웃하니까 앞에 뒤에 하나씩 남겠구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 n-1이구나. n-1 대입했을 때 n-1 대입했을 때 루트 n이 남겠네요. 루트 n이 남겠네. 얘가 이제 바로 일반 항인 거지. 그럼 얘가 13이니까 2에다가 1 빼서 1, 이항식해서 12. 그럼 루트 n이 12니까 n은 얼마? n은 144가 되겠다. 오케이. 차근차근 써드리면은 얘도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가지고 끼고 있는 요 녀석을 자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점점점 f의 n-1까지 더한 건데 그대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자, 첫 번째 항이 누구죠?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야. 더하기 두 번째 항이 누구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야. 플러스 점점점 n-1번째 항이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그다음 플러스 루트 n이야. 그래서 만나 사라지고 남는 게 얘랑 얘만 남은 거지. 요 작업을 매번 이제 나열해 가지고 구하시지 말고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누구누구 남겠구나, 남는 항이 누구누구겠구나, 이거 항상 예상하면서 문제 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바로 일반항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생각보다 얘가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얘도 봅시다. 얘는 곱해져 있죠. 누가? n분의 n 플러스 2라는 요 녀석이 곱해져 있죠. 자, 그럼 얘도 일반항 바로 구해볼까? A1 첫 번째 항 기준. 자, 끼고 있는 요 녀석을 f의 1, f의 2, f의 3, 점점점, f의 n-1까지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엔. 자, 바로 첫 번째 항 1이죠. 자, 첫 번째 항 F1 구해볼게요. 1 대입했더니 1분의 3, 2 대입했더니 2분의 4, 그 다음 3분의 5, 몇 개만 더 나열해볼까? 4분의 6, 5분의 7, 점점점 가다가 n-1 대입해볼게요. n-1 대입해볼게요. 그럼 n-1분의 n 플러스 1. 자, 봅시다. 봤더니 1분의 3이 바로 다음 항이랑 만나서 분자분모 약분되는 거 보이세요?
두 번째 항도 네 번째 항 만나서 분자, 분모, 약분되는 거 보여요? 그럼 바로 만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 건너 만나서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앞에 앞에 이렇게 분모에 두 개 남을 거고 분자에도 두 개 남겠죠? 왜 이렇게 약분 되면은 분모에 두 개 남으니까 1 곱하기 2 두 개 남으니까 분자에도 두 개 남겠다. n 플러스 1 하나 남을 거고요. 요 전에 있던 항이 누구겠어? n이었겠지. 그래서 1 곱하기 첫 번째 항 1 곱하기 요 녀석이 일반항 AN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 대입하면은 30을 대입하면은 1 곱하기 2분의 30 곱하기 31이 나오겠더라. 자, 약분시켜 주면은 그럼 15에다가 31 곱해서 465인가요? 465? 예, 465 정답. 예,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 개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녀석들은 오히려 쉬워요. 이 귀납법 단원 자체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 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처음 보는 점한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닥치고 나열이에요. 실제로 출제 위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냥 노가다 하면서 첫 번째 항 가지고 두 번째 항 구하고 세 번째 항 구하고 네 번째 항 구하고 점점점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규칙이 보인다거나 주기가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요새 트렌드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처음 보는 점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주어졌죠? 그 다음 누구 구하래? 네 번째 항 구하래. 그럼 요 점화식에다가 1 대입하면은 두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2 대입하면은 세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3 대입하면은 네 번째 항 나오겠지. 몇 개 안 해보면은 바로 정답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통 출제가 많이 되고 자 만약에 85번처럼 200번째 항 구하래. 그럼 얘는 대입을 200번을 하는 건 아니겠지.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해 보면서 주기 또는 규칙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닥치고 나열이고 얘를 조금 있어 보이게 설명드리면 발견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발견적 추론. 그러니까 나열해보면서 규칙이나 이거를 발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럼 81, 85 둘 다 해볼까요? 81은요? 자, AN 나열할 때 우리 가로로 이렇게 줄 세워 나열하자 그랬어.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이야. 그럼 첫 번째 항 n에다가 1 대입해봅시다. 그럼 A의 2는요. A의 1 얼마 대입해? 1 대입해. 4-3 분의 1 플러스 2 해서 얼마? 1분의 3 나오네요. 두 번째 항 3이니까 세 번째 항도 구해봅시다. 두 번째 항이 3 대입할 거야. 자, 4-3 12-3분의 3 플러스 2니까 얘는 몇 분의 몇? 9분의 5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가봅시다.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 대신에 9분의 5 대입할 거예요. 자, 계산 조심하고, 자, 9분의 4, 5, 20-3 분의, 자, 9분의 5 플러스 2,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가봅시다. 끝까지. 세 번째 항이 9분의 5. 자, 그러면은 3, 9, 27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또 분자 2, 9, 18 계산해서 9분의 얼마? 23 나오겠네요. 9, 9 약분되고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23. 그냥 계산으로 가주시면 돼요. 어차피 대입 3번만 하면은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정답 나올 때까지 닥치고 대입 나열해주면 되겠다. 계산 틀린 거 없겠죠? 3, 4, 12 마이너스 3, 9분의 3.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주시고 자 얘도 한번 나열해볼게요. 대입해볼게요. 자 AN 첫 번째 항은 일단은 3이고 자 두 번째 항 구해봅시다. 자 N에다가 1 대입했다 그랬을 때 1 대입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이 지금 3이죠? 3이니까 1보다 커자가 크네요. 밑에다 대입해서 3 빼기 1 두 번째 항은 2 나오네. 자, 두 번째 항이 2면은요, 또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아래? 아래에다 대입해야겠죠? 그럼 2 대입해서 2 빼기 1. 세 번째 항은 1 나오겠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 구할 건데요. 세 번째 항이 1이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들어가? 위에 들어가. 자, 위에 1 대입해서 1 곱하기 2. 2 더하기 1은 3. 아, 네 번째 항 또 3 나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3, 2, 1, 3, 2, 1, 3, 2, 1.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3개씩 묶어가지고 자 200번째 항은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죠? 200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6에다가 플러스 2 남죠.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복되다가 나머지가 2니까 자, 한 번, 두 번째 있는 200번째 항 얼마 나오겠다? 예, 2 나오겠다. 정답.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가 항의 번호가 좀 크면은 얘는 이제 쭉 해보시면서 규칙 찾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등차 등비 뭐 앞에서 배웠으니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이 유형 3번, 4번만 조금 신경 써서 정리를 해 주신 다음 나머지는 그냥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되니까 오히려 쉽다. 자, 유형 7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정의역 조심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요 이렇게 하세요. n-1 대입하지 말고요 n+1 대입해서 연립으로 가자. 언제? 점화식에 누가 들어가 있을 때? SN이 들어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S의 n은요 지금 2 곱하기 A의 n-2죠. 자, 요 n 대신에 누구 대입하는 거야? n+1 대입하는 거야. 그럼 S의 n+1은요 2 곱하기 A의 n+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점화식에다가 n+1, n+1 대입한 거죠. 자, 두 개씩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 개씩을 빼면은 이쁘게 정리가 돼요. 왜? S의 n+1에다가 S의 n을 빼면은요 얘가 누가 나오니까? A의 n+1이 나오니까. 자, 그럼 계속 갑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없어지고요 2 곱하기 A의 n+1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n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자, 이쁘게 끝까지 정리하면 요 녀석 이항시키고 요 녀석도 반대로 이항시켜 봅시다. 자, 그럼 A의 n+1은요 얼마? 2 곱하기 A n이 나오고 이거 무슨 수열이야? n번째 항하다가 상수 2를 곱했더니 다음 항 나오네. 요 녀석 등비 수열이구나. 자, 그럼 가봅시다. 여기에다가 1 대입했을 때 첫 번째 항에다가 2 곱하니까 AN 첫 번째 항 2에서 두 번째 항은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8 나올 거고 그 다음 16 나올 거고 그 다음 32, 64, 128, 256이 여덟 번째 항 정답 나오겠다. 물론 공비 2인 거 찾았으면 첫 번째 항 기준 공비 몇 개? 7개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2에다가 2의 7승 더 곱한 2의 8승이 정답이다 해주셔도 되겠죠. 우리 등차 등비 수열에서 강조했던 항들 사이의 관계 이용하면서 자, 그래서 SN 포함한 요 점화식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n+1 대입한 다음에 두 개씩 연립해서 새로운 점화식을 유도하자. 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 점화식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요 점화식이 어때? 요 점화식이 훨씬 더 직관적이죠. 예, 바로 보자마자 이거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머지 녀석들도 n+1 대입한 다음에 원래 점화식이랑 연립해서 새로운 점화식을 유도하는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되게 자주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n+1 대입해가지고 가는 거 꼭 기억해주자. n-1 대입하면 정의역 조심해야 돼가지고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시기에. 그래서 n+1 대입해서 새로운 점화식을 유도하자. 자, 여기까지가 딱 중간 개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명 방법인데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